부동산을 하는 데서도 내가 살짝 마음을 놓으면은 실수하게 되거든요. 실수가 사고가 되는 거고. 그게 이 건입니다. 그러면은 2년 동안 여러 물건을 이렇게 취득을 하셨을 건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낙찰이 중요한 게 아니겠지만 어쨌든 느낌을 알고 나면 돈을 버는 거는 어렵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등기를 올린 집들은 제가 다 소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딱 2채만 들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꽤 많이 취득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2개밖에 없다고? 네, 지금은 하나는 전세로 지금 묵혔다가 팔 물건만 남겨둔 상태고 하나는 오늘 등기를 올립니다. 그럼 최근에 낙찰을 받고 오늘 이제 잔금 치르고 등기 올리는 날이네? 그렇죠. 오늘 등기를 올리고 오늘부터 인테리어가 시작이 됩니다. 아까부터 계속 법무사 전화 오는 게 네. 그거였구만. 그러면 그동안 나머지는 단기 매도로 이렇게 팔았는 것도 있고 세놓고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팔았는 것도 있고 그렇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저희는 수집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차익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저는 입찰을 들어가죠. 역시 모범생은 틀리구만. 투자하는 방식에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 내가 현재 종잣돈을 모으고 있는 단계냐 아니면 내가 자산을 불리고 있는 단계냐 이 2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투자금이 많지 않고 종잣돈을 불려 나가야 되는 단계라면은 누군가가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어떻든 팔고 나올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자산을 불릴 때는 내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는 팔겠다. 그런 장기적인 시선으로 보는 게 자산을 불릴 때 하는 방식이거든요. 저 같은 케이스 분들이 저희 교육생들 중에서도 계세요. 그분들한테는 이런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종잣돈이 조금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정말 부동산 투자를 단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면서 들고 가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상황마다 조금 다르게 선택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대표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단기로 종잣돈을 만드는 게 목적으로 그렇지. 취득했던 물건들이 지금 다 매각 상태.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고집을 부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미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건 검색을 엄청 했겠네요. 그렇죠. 처음에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너무 비싼 물건이 아닌 금액에 맞춰서 물건을 검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3천만 원, 5천만 원 미만짜리 물건들을 밤새 검색을 했던 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죠. 원래 물건 검색을 할 때는 내 환경에 맞는 물건으로 조건을 걸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물건을 다 뒤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세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한 번씩 오해하는 게 계속 그림을 봐. 대표님이 그러니까, 얘기하셨던 게 예. 그런 이제 보지 말라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거 네. 빼고 전 다 봤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서 나 요거 낙찰 받고 싶은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거는 거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검색을 시켰죠. 네. 예. 그래서 찾다가 네 마음에 드는 조그만한 아파트를 받았죠. 그게 첫 번째로 받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신강사님이 들어갔던 투자금이 얼마 정도 됐는 거예요? 투자금이요? 예. 없죠. 아니, 없을 수가 있나? 네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요. 네, 투자금이 없고 오히려 그 세입자 분이 저한테 돈을 무이자로 빌려준 그런 케이스고요. 그걸 계기로 더 확신이 들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돈이 안 들어갈 뿐만 아니고 돈이 몇백만 원 더 들어오네? 네. 예. 그걸 이제 그때 깨달은 거죠. 그렇죠. 그 첫 물건이 되게 작은 물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물건이죠. 그 당시에 그러면은 심수영 강사님이 그렇게 하고 나서 본인이 물건을 검색할 때에 그 기준이 있었는 거예요? 그 다음 물건은 금액을 정해놓지 않고 제가 왜냐면 자신이 있었거든요. 돈은 없지만 예. 어디선가 저는 이제 달러 빚을 내서라도 내 투자금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이 좀 생겼어요. 그 첫 번째 물건을 통해가지고 네. 그때부터는 완전 기준이 틀려졌네요. 네. 단기로 매도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솔직히 제가 꿈을 못 꿨고요.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건 중에서도 단기로 매매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좀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서울에 있는 빌라를 낙찰을 받았죠. 사람들이 빌라 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참고로 저희 교육생들도 아시겠지만 빌라 참 좋아합니다. 빌라 전문 강사. 투자 대비 네 굉장히 매력적인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이래라 저래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이런가 저런가를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빌라들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안 좋은지를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했더니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하고요. 서울에 빌라였어요? 네, 서울의 빌라는 낙찰 받고 나서 매매까지 3개월이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낙찰 받고 3개월 안 됐다 그러면은 등기 올리고 소유권 취득하고 취득하고 한 달? 시세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되게 신기한 게 시세를 제가 2억 2천에 무조건 팔겠다라고 봤던 물건이고요. 예. 명도를 하는 도중에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억 4천까지 받을 수 있는 물건이긴 했으나 예. 저는 빨리 팔아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어서 예. 많이 저렴하게 깎아줬습니다. 빌라는 거래가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잘 안 되는 거지 빌라를 안 찾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구입했는 이 빌라의 조건에 맞춰가지고 주위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가격적으로 일단은 매력적으로 보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2억 4천 정도, 2천 정도 올랐는 당시에 2억 2천이면은 금매네. 아까 얼마 정도 구입을 했다고요? 1억 7,870만 원.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네요. 오래전 얘기인데 진짜 정확하게 기억을 하네. 왜냐하면 이 금액을 대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표님이 꼭 집어주셨습니다. 아, 제가요? 네. 이게 방송 듣는 분들이 이게 오해하실 것 같은데 이 단계 침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니 근데 어차피 그 금액으로 쓰나 그 밑으로 쓰나 전 단독이에요. 맞다. 요 정도 선은 넘지 마세요라고 네. 제가 얘기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차액을 4천 넘게 받죠. 4천 넘게 이렇게 받다. 근데 정말 제가 받은 물건 중에 초단타로 지금 예. 판 물건이고요. 아파트 빼고요. 빌라 중에서. 아파트는 더 빨리 판 것도 있습니다. 빌라 치고 그 정도에 팔았다 그러면 정말 빨리 팔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정말 네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경매에서도 운이 들어가야 되는 분야가 있고요. 실력이 들어가야 되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실력이 들어가야 되는 분야는 물건 검색하는 거하고 시세 조사하는 거하고 명도하는 거하고 이거는 실력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운을 좀 기대해야 되는 거는 낙찰되는 거하고 세놓거나 매매되는 거 이게 운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잘 만나느냐도 중요하고요. 이게 운이라는 게 제가 행동하지 않으면 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신강사님 말대로 행동하는 사람한테 운이 따르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신강사님이 정말 운을 많이 타고나는 것 같다. 낙찰되는 것도 단독이지만 그 가격대에 낙찰되는 것도 운이었고 네. 이렇게 빨리 판매하는 것도 진짜 운이 참 좋았네요. 네. 그래서 이 친구를 계기로 빌라가 참 좋습니다. 어... 이 친구 다음에도 이제 계속 빌라를 낙찰을 받았고 투자금을 좀 만들기 시작을 했죠. 빌라도 저도 낙찰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가 성남에 있는 빌라인데요. 아유 그 기억나네.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다 아세요. 지하 빌라입니다. 남들이 다 싫어한다는. 요즘 다른 분들 방송 들어보면은 지하 빌라 뭐 안 팔린다고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길래 전 청개구리 심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진짜 안 나가는가 싶어서 받아봤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수익률이 괜찮아서 이거는 지하라도 훨씬 내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좋겠다 라는 판단하에 낙찰을 받았고 이런 기대 속에 너무 잘 되다 보면 사람이 한 번은 무언가가 오지 않습니까? 이거 운전을 하더라도 초보 때가 제일 사고 잘 안 나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자신이 붙었을 때가 한 번씩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접촉사고라도. 네. 부동산을 하는 데서도 내가 살짝 마음을 놓으면은 실수하게 되거든요. 실수가 사고가 되는 거고. 그게 이 건입니다. 정말 승승장구하고 정말 자신감에 꽉 차 있는데 이 친구가 날 꼭 눌러줬어요. 그때 제가 좀 뭐라 했잖아요. 맞습니다. 현장 갔는데 왜 그 점유자를 안 만나고 왔냐고. 맞습니다. 네, 그때 못 만났어요. 네.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점유자 만나고 왔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데요. 네네네. 시세만 파악하고 왔는데요. 이래가지고 이거 좀 뭔가 아닌데 그래도 뭐 시세는 제대로 파악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낙찰됐죠. 그렇죠. 전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뭐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놈의 자신감은 지금도 많잖아. 네, 이 건은 정말 명도도 잘 됐고 다 도움 물건들이었어요. 예. 다만 이게 저희 집 화장실에 그 정화조라는 아시죠? 예. 정화조가 묻혀있는 그런 빌라였어요. 그러니까 집안 안에 정화조가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 대박이더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화장실에 정화조가 있다는 거는 그 정화조 청소를 할 때 저희 집 거실에 호수관을 지나서 화장실에 있는 정화조를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을 순화시키지 말고 그냥 똥차 왔을 때 똥차가 이제 호수를 이제 끌고 가잖아요. 네. 그걸 집안을 거실을 거쳐가지고 그렇죠. 뺀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집에 세입자가 또 살고 계셨어요. 영도하러 가니까 세입자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이사를 나가실 때 집을 확인하러 이제 갔죠. 화장실을 들어갔더니 고무 뚜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 안 들고 가세요? 이러면서 전 쓰레기인 줄 알고 고무 뚜껑을 이렇게 전해주려고 하니까 그거 정화조라고 저한테 너무 당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명도 대상자는 그때까지도 말도 안 해줬잖아. 네. 그러니까 이불로 이제 한 방 맞으라고 얘기를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아니고요. 그분은 그냥 그게 당연한 당연한 듯이 거였어요. 계셨으니까.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그래서 이 정화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집 가격보다 못 받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을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짜 머리 아프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다가 지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8개월 만에 팔았습니다. 오, 브라보. 누가 샀을까요? 이미 근데 끝났기 팔았을 때는 그 얘기를 다 브리핑을 하고 팔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나는 몰랐다 해가지고 사면은 그거는 계약 파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처럼 뭐 어때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노하우는 제 수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신강사 방송 잘하네. 네. 이거는 너무 디테일한 얘기고 이게 정말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작업이 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판매를 좀 해봤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인지 감이 올 거예요. 그렇죠. 예, 작업 얘기만 해도. 그러면 이거는 얼마에 구입해가지고 얼마에 파신 거예요? 네, 9,500에 매매를 한 건이에요. 2,700 정도 차익을 받는 거네? 네, 그러니까 경비가 근데 조금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갔고. 물론 많이 들어갔겠죠. 작업도 네네. 쳤으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그래도 남겼다는 거네요. 그 상황에서도. 절대 손해는 안 봅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 네네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보통 사람들이 빌라는 절대적으로 안 팔립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지하에 정화조 있는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빌라 이 물건도 차익을 남겨가지고 팔았다는 거 그걸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파악하고 샀기 때문에. 그쵸. 잘 살고 계시겠죠 뭐. 네네. 잘 살고 계시고요. 네. 이미 판지가 오래돼서. 또 이제 기억 남는 또 물건도 있으세요?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한 3억 2천 정도 하는 아파트였고요. 점점 네. 물건이 커지죠. 그러니까 초창기 때 수강료도 이게 월로 납입을 하셨는데 그렇죠. 이제 3억 2천대의 아파트를 또 보시네요. 네네. 뭐 그 정도는 봐줘야죠. 처음에 거지였잖아. 네. 이게 여러분들도 돈 버는 방법만 아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매건인데 1년 동안 공실이었고요. 소유자가 임차인을 4년 동안 전세로 했던 집이고 그 전세 세입자는 전세자금을 다 돌려받은 상태에서 바로 위에 30층으로 이사를 간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가 6년 된 아파트였는데요. 수리를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는 관리비가 좀 밀려 있었겠네요. 그렇죠. 관리비는 그 전에 이미 제가 공실이라는 거를 아는 것도 관리소에 전화를 해서 민원관리비를 물어보면서 언제부터 공실이었는지까지 다 파악을 하고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그 전 소유자한테 전화가 됐는 거예요? 그 노하우는 구독자 다 떨어지겠다. 아유 웃겨. 전 소유자한테 그러면 연락이 된 거예요? 전화번호가 없었어요. 원래는 관리사무소에다 전화를 해서 제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녁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등기부 등본을 봤을 때 그분이 저와 같은 지역의 사람이었었고요. 인천에 가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지역을 좀 어필을 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대구 사람이라 제가 인천으로 올라가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약간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도를 완료했습니다. 근데 명도비가 안 들어는 거예요? 네. 비밀번호를 알려주셨거든요. 대신에 이제 관리비는 신강사님이 내는 걸로 하고. 네, 맞습니다. 야, 그럼 안에 수리하는 거는요? 입주 청소만 43만 원 주고 했습니다. 34평짜리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 아파트는 등기 올리고 한 달 반 만에 매도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그것도 파셨네? 아니 뭐 파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저는 제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좀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빨리 팔고 나오는 것도 종잣돈 풀릴 때는 저는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초창기 때 물건을 보는 그 방법하고 지금 물건을 보는 방법하고는 어떻게 들려주신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다만 지금은 조금 더 돈이 되는 물건들, 내가 좀 장기로 들고 갈 수 있는 물건들을 좀 지금은 보고 있고요. 진정한 좀 부동산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제 대표님한테 배우고 있는 중이죠.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 단계네요. 그렇죠. 똑같이 10년 동안 그 물건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주고 싶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 많은 분들 중에 현재 투자하실 자금이 많지 않으신 저랑 시작이 좀 비슷하신 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절대 무언가를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경매나 공매는 돈이 많은 분들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절박하시고 목적이 좀 뚜렷하신 분들이 저는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에요. 그건 모두 다 똑같아요. 내가 투자금 자체가 조금 작을 뿐이지 그럼 작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항상 하시는 얘기인데 1,000만 원짜리 물건이든 10억짜리 물건이든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세조사하고 수익률 분석하고 낙찰받고 명도하고 세놓고 매각하고 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근데 작게 시작을 하다 보면 언젠간 큰 물건도 도전을 할 거예요. 이거 내가 진짜 이게 제자 하나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평생 같이 가야죠. 덜덜덜. 예전에 제가 수업으로 가르쳤던 얘기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네. 작은 물건이든 큰 물건이든 하는 방식은 차이점이 없어요. 그게 큰 금액이냐 작은 금액이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지. 근데 방식은 다 똑같거든요. 그렇죠. 진짜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얘기였는 것 같네요. 지금 이제 강사로 이렇게 전업을 하셨는데 후배로 이제 들어오시는 교육생들한테도 더 이렇게 힘있게 또 열정적으로 지금처럼만 이렇게 교육을 해줬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물건 받았는 거 그것도 잘 정리해가지고 훌륭한 수익이나 차익을 남기는 그런 물건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올해 마지막 단기 매도 물건입니다. 이제 안 팔 겁니다. 모을 거예요. 더 많이 이렇게 또 사례를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또 한번 제가 요청을 하면은 방송에 이렇게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더 커서 오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 너무 고맙고 다음에 또 방송 한번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Say come over, let's have a little chat.